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기술의 발전은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교육 현장에서는 원격 교육 수업이 증대되고 있지만 원격 수업의 질적 수준의 부족으로 학습자들은 수업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온라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그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교육의 본질이 녹아든 대학 비대면 수업의 노하우를 담은 교수자의 온라인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격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의 전문성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변화하는 교육의 기본 방향, 그리고 원격 수업 설계 전략, 원격 교육 콘텐츠 및 학습 자료 개발 전략, 그리고 원격 수업의 구성 및 운영 전략, 평가 전략, 정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하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육이 어떤 것일까요? 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 교육자가 될까요? 네, 혹시 사무총장님 어떤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가 될까요? 저는 그 가급적 네, 자기주도 학습이 좀 이루어지게 네, 학생들 특히 그 수업하는 주체에게 모든 걸 좀 넘겨주는 음,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특히 네,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의 답은 나의 자식처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자식을 가르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여기 교육 철학 5가지 시각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나는 교수 활동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다섯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트랜스미션. 교육 내용의 전달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좋은 교수자는 가르치는 교과목이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 라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도제, 좋은 교수자는 훌륭한 교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새로운 행동과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일하는 방식을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학습자가 스스로 개발하는 것, 학습 내용을 이해하도록 어떤 인지 구조를 점차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교수자는 학습자의 시각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그런 교육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좋은 교수자는 장기적인 열성과 인내를 가지고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학습자의 노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또 첫 번째, 요즘 최근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어떤 방역,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개혁, 좋은 교수자는 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규범 안에서 이론과 실제 속에서 스며드는 가치를 추구하고 학생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런 사회 개혁을 하는 교수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격 교육, 원격 수업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준비해 봤지만 원격 수업이든지 오프라인 수업이든지 이것이 꼭 원격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걸 나누는 것보다는 일단 교육적인 철학이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시각 측면에서 각각의 그 교과목 특성,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교육 철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다 가지고 했을 때 아무 이런 더 훌륭한 교육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개혁을 가르친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안 될 것도 없고 온라인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최근에 그 OECD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교육의 기본 방향, OECD 2030 러닝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이런 역량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에서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 등 기초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개별 학생들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중시하죠. 그래서 가장 역량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학생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모두 다 잘 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AAR 사이클 이것을 수업의 방법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OECD에서 제시한 학습 나침반 2030입니다. 이것은 학생을 가르치고 뭐 학생들이 그 교육에서 학습자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그런 지역 사회와 지구의 복지를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정의하는 것으로서 학습 단계를 이렇게 수업 방법을 적용해 봐라라고 이런 사이클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플립드 러닝, 그다음에 적응형 학습, 어떤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 단계, 먼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단점을 예측하는 것인데 먼저 사전 학습을 주는 플립 러닝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 적응형 학습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자기가 그런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 실제 수업 학습에서는 행동하는 단계, 뭔가 실제 행동을 취하는 단계로서 그것이 모두 다 자신의 웰빙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에는 성찰 단계 해서 더 깊은 이해와 웰빙으로 위한 더 나은 행동을 이어지는 이런 AAR 사이클을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 하면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단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이 자기 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 행동에 맞춰서 교수자는 콘텐츠를 제공한 후에 실제 인클래스 학생을 맞닥뜨려서 줌이나 어떤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학습 함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지 않고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프로젝트 학습까지도 온라인에서 다 작품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단계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의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보다 나은 교육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 총장님이 주장하시는 완전학습 모형, 온라인의 완전학습 모형이 바로 이 불림에 근거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최적의 학습 조건이 마련되면 학습자는 완전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학습의 자율성도가 정규공포를 따랐다 하면 완전학습은 어느 어떤 상황이나 학습자의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드백 주고 적절한 그런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면 그런 시간에 따라서 학습의 목표 달성 정도는 모두 다 90%를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 단계는 교수님들이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이게 다 일일이
1대1로 가르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단계는 사전에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수준을 자기에 맞게 컨텐츠에 맞게 그래서 학습력을 다시고 그 학습 내용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교수가 또 피드백 해주는 이런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런 것에 가는 것이 완전 학습 모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입장이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학생들이 그 과제 수행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에 사전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 간에 상호적으로 이런 보완적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과제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학습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 책임 이양이라고 해서 이런 현시적 책임 이양 수업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수자가 사전에 먼저 시범을 보이거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뭐 어떤 사전 학습의 동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실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수자가 시범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그 이후에는 모두 다 학습자로서의 전적으로 학습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는 다양한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그런 기술이 발달되긴 하지만 그걸 맞춰서 우리는 대학이든 교육 과정이든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의 변화, 교수자의 역할의 변화, 교수 학습 과정의 변화, 교육 인프라의 변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것들은 아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교육의 양적 수준은 증대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이 부족합니다. 또 학생 또한 자기 주도적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이런 컨텐츠들이 좋은 컨텐츠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교과목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교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하루 종일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없이 계속 학교에 나와서 뭐 하시나 보면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요. 세 과목만 가르쳐도 일주일 내내 컨텐츠 만들다가 일주일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컨텐츠의 경쟁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이 늘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냈다 하면은 이제는 온라인에서 강의로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언변이 좋고 정말 전달력이 좋은 교수님도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런가 보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전달했을 때는 학생들은 금방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을 온라인에서이지만 그 어떤 프로젝트 수업, 문제 해결 수업, 문제 풀이 수업, 실험 실습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런 수업 주제와 목표에 맞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을 참여를 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컨텐츠는 정말 경쟁력을 확보하셔야 되고 교수자의 역할 또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경험 관리자, 큐레이터, 퍼실리데이터, 그다음에 조력자,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인데 지금 우리가 학생들 아까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은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어떤 큰 빅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난리지 체크한 다음에 그런 체크를 한 후에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학습하고 나면 학생들의 개별화 맞춤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개별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구로서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생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일실이든 어떤 학생들이 특정 그 온라인 방에서든 학생들이 계속 뭔가 참여하는 것. 교수자의 언어가 약 20%만 가고 나머지 80%는 학습자의 언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 측면에서도 뭐 필터고사나 기말 중간이 아닌 과정 중심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매번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잘 관찰했다가 그것을 평가해 놓아야지 학생들이 그 온라인 학습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만족과 보상 체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수학습 과정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변하고 있죠. 어떤 플랫폼, 지금 뭐 학교마다 LMS를 쓰고 있는데 LMS조차도 학습 분석이 일어나서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서 자기 현재 주어진 학습 과정이 무엇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이루어졌고 무엇이 부족하고 과제는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자의 노력이 아닌 학교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해보고 이거를 빨리 어떤 개선하는 것에 또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지금 AI, VR, AR, 뭐 메타버스 등 많은 활용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에 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내용도 전문가고 모든 것에 박사이고 모든 걸 다 잘하지만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이것까지 배워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이거는 더 했을 때 무엇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줌으로 소액이라는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께서 메타버스로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연수를 하고 7시간 해서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 파일럿으로 2과목을 할인되는 메타버스로 수업을 합니다. 이랬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 메타버스에 이제 제가 이제 게더타운을 이제 제안을 했고 게더타운을 하는데 그렇다면 줌과 게더타운의 뭐 다른 점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바로 그래서 이제 줌은 학습자가 어떤 이렇게 어떤 전달 중심, 그다음에 학생들이 뭔가 그걸 활동하는데 자기의 앉아서 뭔가 실제감이 없이 그 뭔가 해내는 그런 거에 집중했다고 하면 게더타운은 학생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자기가 학습장을 가고 다시 토론하고 옆 사람이 토론하는 걸 움직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실제감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은 버거운 거죠. 이것저것 다 아니 완전 만능 탤런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학습자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이제 그렇다면 원격 수업 설계 전략은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분석, 수업을 설계할 때는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계라는 거는 어떤 그 글로 나타내서 작성하는 그런 걸 아웃풋이 되는 건데 마치 설계에 개발을 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글로 먼저 작성해 놓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다고 운영이라면 실제 운영이 아닌 설계 측면에서의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교사학습법을 적용하고 수업을 전략을 짤 건지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 수업 설계 과정 분석, 특히 학습자 분석, 교수자 상황, 교수학습 상황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분석, 그 다음에 설계, 학습 목표, 주차별, 교수 전략, 매체, 또 개발, 또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설계를 잘 하셔야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적으로 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원격
교육 수업의 설계를 위해서 어떤 핵심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다 원격 수업이라고 하면 많은 내용을 이론 수업이니까 많이 해서 자격증 시험이니까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정보의 지식 양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것은 5가지 이상 더 기억하면 정말 좋은 기억력이고 그 이하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칠 내용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수업 설계의 내용을 담을 때는 교수자가 내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건데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학생들의 그 1분, 그러니까 1초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른 이야기나 잠시 머뭇거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가르칠 건지 우선순위 정하는 것.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책임 이양이 가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지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즉시적으로 해주는 것,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평가 방식 또한 과정 중심 평가도 중요하고 패스페일로 어떤 총괄 평가 그리고 자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제 수행 목표 설정, 실천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전, 중, 후에 따라서 수업 전에는 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 수업 중에는 나는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가? 수업 후에는 나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 이렇게 해서 좀 자기 평가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도록 진행하는 그렇게 하도록 이런 수업 설계하실 때 이것을 반영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먼저 분석 과정을 보면 교수 분석이지 않습니까? 교수자가 아까 앞서 얘기한 교수 철학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교육 과목 특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내 수업에서 내용만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개혁을 하도록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도제형으로 무엇을 도구로서 어떤 능력을 경험해보는, 체득해보는 그런 걸 가르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식처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수님도 내 수업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내 자식들처럼 가르칠 때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지 이게 분명하면 그 어떤 원격 교육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그것을 충분히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설의 필요성, 수업의 목표와 내용, 학습 과제, 활동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과제는 이제 학습 목표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능을 분석합니다. 그랬을 때 학습 목표를 다루기 위해선 그 하위 목표는 뭐가 될 것인가, 하위 목표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조건과 그런 성취 행동, 이런 증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습자 분석 또한 학생들이 내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이 그 과목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조사하는 거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생 양식, 학습 스타일을 좀 봐야 됩니다. 지각적 선호와 강도, 특히 그 청각, 시각, 촉각, 근육, 운동 감각 등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온라인 수업 외에는 주로 듣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청각, 시각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는 학생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나 수업할 때 다 화면을 가리고 하듯이 이런 그 어떤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학생들은 어떠한 걸 더 선호하니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그 학습 상황이나 학생들의 일러닝에 대한 이해도, 태도 이런 부분도 강하게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 방식, 일러닝을 내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요구하시고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또 환경 정말 중요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다양한 학습 플랫폼, 프로그램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교수님들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지식만 전달하고 되지 내가 뭘 다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반박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이것을 학습자들이 좋아하고 그걸 느끼고 수업에 효과가 있으면 함께 해야죠. 그렇지만 학생이 그런 방법과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지 교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과 그런 정보와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것에 좀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이제 한림대에서 계절 수업 하느냐고, 동계 계절 수업을 준비하느냐고, 게더타운에 대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이런 오브젝티브를 좀 만들어 봤고요. 또 이런 시설, 그 1인 1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미니 스튜디오, 그 다음에 학생을 마주보고 정면으로 판서하는 이런 블랙 스튜디오, 그 다음에 온오프를 동시에 촬영하는 이런 병행 수업, 강의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그 알렉스를 이용한 인공지능 적응형 학습, AI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AR 수업의 방법, 사전에 학생들이 자기의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난리지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한 수업 형태, 아니 그 지식, 그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계속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단위별로 풀고 나면 결국은 원하는 그런 학습의 그런 능력, 목표 이걸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적응 학습을 활용하는 거,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AI 튜터나 듀오링고, 그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생게이지, 웹사인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활용합니다. 이런 스마트 환경도 이제 어떤 게 이 교수님들도 좀 적응을 해보고 이것도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스마트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또 이 제공을 했더니 학습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적응의 학습을 한 수업에서 얻어진 이 학생들의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그런 잉글리시를 영어를 배울 때 리딩을 배웁니다. 그런 학습 목표에서 단어 및 문법, 기초 문법, 지식 습득을 잘 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그런 융합 창의 역량을 길렀다라고 또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수업을 하면 일상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기초에 대해서 게임 하듯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학습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주어진 분량을 재미있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력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좀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게더타운으로 한번 이제 동계 수업에서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워크숍을 학습자 또한 교수자가 게더타운을 열어서 수업을 할 때 학습자는 이 플랫폼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더타운을 활용한 그런 학습 방법을 워크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이 게더타운을 경험해보고는 그동안에 이렇게 무슨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직접 자신이 이 아바타를 만들고 거기 체험해 보니까 확연히 다른 것을 느껴왔다는 거고 또 시중은행의 게더타운점, 은행 그 업무를 게더타운점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용한 사례를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좋은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게더타운 기능들이 신선하고 재밌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같은 공간에 모여 게임, 퀴즈 하듯이 신기하고 재밌었다라고 또 이렇게 학습자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환경은 이제 학생들도 또 여러 가지 또 학습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 매체를 개발해야 되고 학습자들도 어떤 발표 준비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파워포인트 하나 가지고 발표 준비하고 문서도 각자 쓰고 한 번에 취합해서 모으고 이런 것보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러한 기능과 도구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활용해 봐라 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디자인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뭘 발표할 때 디자인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그 캔바라는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냥 테스트만 디자인이 있는 거를 테스트만 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디자인하게 하는 캔바, 알로라고 해서 어떤 학생들이 그 협업으로 포스트잇이나 발표 주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또 이런 소크라티브 앱을 통해서 사전에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잘 공부하고 왔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협업 문서, 구글로 인해서 공유 차원에서 같이 동시에 학생들과 함께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내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서 이 결과물을 제출하는 동시 수업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노션이나 미리 캠퍼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습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습자들의 반응은 구글 협업문서를 하거나 VR 수업을 한 학생들의 수업에서 얻어진 건데 이렇게 실질적인 페이퍼 작성과 질문 작성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끈끈할 수 있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과 배려가 좋았다는 거. 함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직접 수업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크라티브나 노션, VR 워크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학생들이 실제 사전에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해 주셔서 꼼꼼한 사례와 뭐 구체적인 사례와 꼼꼼한 설명이 매우 좋았다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MR, VR, AR 이런 것에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간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험 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켰다는 것. 노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우 흥미로웠다라고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했다 하면 이제 분석을 다 하고 환경 분석까지 해서 교수님들이 나의 수업에는 적합한 환경을 어떤 걸 제공해 줄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업 설계 과정입니다. 실제 교수님이 수업을 이제 제대로 그 교과목 특성과 목표에 따라 설계하실 때 주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교과목 정보, 그다음에 수업 목표 명세와 그다음에 주차별, 교사학습 뭐 방법, 선정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글로 설계를 하신 다음에 수업을 운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격 교육 콘텐츠 및 학습 자료 개발 전략입니다. 이런 원격 교육 콘텐츠 제작은 주로 교환이나 동영상, 그리고 학습 자료 제작에는 문제 개발과 학습 활동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할 건데 교환, 동영상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작할 때는 좀 더 어떻게 교환을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할 것인지. 이제는 동영상조차도 그냥 그 텍스트 기반의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교수자가 시범하고 시범한 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실험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고 그다음에 어떤 게 간호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탈 체크하는 것도 직접 인형을 넣고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을 또 다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 개발과 학습 활동지를 사전에 개발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작을 해야 학습 활동할 때 또 학생들이 그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보는 이 단계에 이루어져서 그 수행하는 조건들을 단계별로 수행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학생들한테 이거를 다 해봐라. 이렇게 그냥 어떤 제공 학습 활동지나 구체적인 양식이 없이 어떤 토론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학습 활동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정리해봤습니다. 수업 자료 개발할 때는 이렇게 수업 자료와 학습활동지, 학습활동 평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개발을 해놓고 어떤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시는 이런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교수님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 하시는데 이런 형성평가 단계는 그런 시도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최종판을 제작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수업 자료 개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분석하고 어떤 게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면 분석, 설계, 개발. 이게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실제 원격 수업의 구성 및 운영 전략은 어떨지 크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 수업의 구조, 학습 목표, 상호작용, 학습 동기, 그리고 수업 시간의 활용, 학습 내용,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구분 지어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의 구조는 다 아시죠?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것인가. 학습 목표, 그다음 상호작용은 다양한 활동지나 질의응답, 여러 가지 아까 안내드린 그 학습 환경,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환경, 플랫폼, 그런 활동지, 이런 학생들이 실제 바로바로 실시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안내해주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 전략도 중요하고 특히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왜 이 수업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수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알고 나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 학습 동기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수업 시간의 활용, 어떤 도입 전개, 격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을 안배할 것인데요. 이렇게 시간을 1년, 끊어져서 시간을 딱 여기에는 도입, 전개, 정리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듣기를 했다가 필기를 했다가 발표를 했다가 퀴즈를 했다 또 토론했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도입은 듣기만 하는 건지 중간에는 발표만 하는 건지 이것이 아니라 그거를 섞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를 주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학습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원격 수업 운영 전략 핵심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먼저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제 수행 방향 및 힌트를 제공하는 것. 이런 그 학습 진도를 하기 위한 평가, 또 이런 피드백 중요하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아나운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정확한 발음의 정확성, 이런 거는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친숙한 언어로 학생들한테 잘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차분한 그런 어투와 그다음에 강약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거는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작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생들이 나는 얼굴만 보인다고 하지만 어떤 시선과 제스처, 동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놀림 이런 거를 많이 해 가시면서 어떤 특정한 물체를 설명할 때는 물체들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어떤 형태를 또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주의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수님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전략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학습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구, 항목, 지표, 비율, 그리고 학습 내용 간의 일치성으로 학습 목표와 내용과 학습 과제가 일치해야 됩니다. 목표는 이건데 학습 내용은 다른 거, 과제는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일치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고 보상 체계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수업 설계 전략의 자기평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과정 전, 중, 후에 해당하는 질문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튜토리얼 노트 및 성찰 전환하는 거, 이 자기평가, 교사평가는 어떤 달성 여부만 가리기 위한 어떤 게 패스페일,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평가하는 것을 또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준과 방법을 미리 수립하는 거죠, 교수자가. 그러면 이제 학생은 자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료 및 전문가 평가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올린 공과대학을, 에서는 어떤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데서 그 메뚜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총장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로봇으로 만든 메뚜기. 이것을, 전문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평가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온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 메뚜기 색깔이 이상해요. 아니 그 뭐 행동이 이상해요. 이런 거를 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평가한다. 꼭 전문가라고 해서 정말 그 분야의 학식과 그런 전문성보다는 그 눈높이가 그걸 가지고 노는 학생들의 눈높이가 결국은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을 이렇게 전문가로 초대해서 평가를 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 기회를 마련해서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대학의 비대면 플립러닝 수업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과제에서 나온 결과인데 교수자 활동과 학습자 활동, 그래서 플립러닝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수업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프리클래스에서는 교수 활동이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습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결과입니다. 주로 여기서 살펴보면 교수님들이 그 프리클래스에서도 토론 주제를 제공하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또 사전에 비대면으로 조별 면담도 진행해준다. 그리고 실습 예제 영상을 제공해준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학습자는 거기에 대해서 소감도 쓰고 소감문을 매주 작성하고 제출하고 또 강의 영상에 대한 질문 만들기 이런 것을 사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교수자의 활동은 주로 줌이나 앱엑스를 통해서 실시간 요약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토론 주제의 키워드를 해주고 그룹 활동 및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룹 활동 및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또 마지막 포스트 클래스는 교수자는 수준 차에 따라서 개별 실습 지도를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수업 영상을 업로드 해주고 팀별 토의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학습자는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습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개인 과제물을 완성해서 제출하는 것. 성찰 저널 작성.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학생들이 추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렇다면 수업 노하우와 어려움 지원 사항, 교수자가 갖고 있는 인식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수업 노하우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자진 질문을 한다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및 지원 사항은 수업 설계를 운영하는 게 좀 어렵고 수업 지원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제작 및 인터넷 환경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자가 생각하고 있고요.
학습자는 수업의 만족도는 92%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오프보다 온라인을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공간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컨텐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서 훨씬 더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에서지만 소통 및 참여가 활성화됐다는 것, 피드백 제공. 그래서 수업 만족도 92%고 불만족에 대한 8%는 뭔가 봤더니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전 또 이게 프리클래스 보고 또 인클래스 하고 또 사후 관리하고 너무 부담 가서 3학점이지만 가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학점을 많이 준다든지 어떤 보상 체제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온라인 교육 지원 체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면 크게 교수 지원과 학습 지원, LMS 환경 지원, 행정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지원은 어떤 수업 자료 및 온라인 수업 방법, 소통 방법,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 제작 및 운영 인력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지원을 요구한 거고요. 학습 지원은 온라인 학습법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소속감 증대를 위한 신입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네티켓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줌에서 학생들이 얼굴 안 보여주고 계속 화면을 끄고 목소리도 없으면 교수님이 얘가 수업을 듣는 건지 자리를 이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사각형 빵 봉지를 머리에다가 쓰고 거리를 할애한 것 같다. 너희들은 이렇게 좀 얘기해줘서 그렇다면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엎어지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면을 좀 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안내해 줘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안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LMS 환경 지원은 좀 안정화된 그런 LMS 기능을 개선하고 호환성 개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계정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같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LMS는 그 전자 출석부와 연동은 되지만 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보여진 여러 가지 AI 플랫폼 여러 가지 알렉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알로 이런 것들이 다 LMS에 좀 붙여서 좀 이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형태의 그 플랫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면 그 업체는 상당히 기술력에 그런 것까지 다른 그 회사에 있는 그런 것까지 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수업에서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 지원을 보면은 이제 수업 공지하는 걸 제대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창구 Q&A 창구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적인 수업 운영 전략을 제시 좀 해주고 또 특히 온오프를 연계하는 방안 제시, 하이브리드, 한림대는 하이브리드를 특성화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말씀은 자주 드리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만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러닝도 그리고 엄격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적절하게 장단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장점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그것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그런 하이브리드 수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발전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평가 방안 수업 과정 평가 이거는 학교 체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교수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